김떡상 TV 채널의 커뮤니티 메뉴로 오시면 멤버십 회원이 아니더라도 열람할 수 있는 투자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가끔씩 놀러와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찐팬 등급 이상의 회원이라면 회원 전용 표시가 있는 게시글을 추가로 열람하실 수 있으니 멤버십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이 엄청 더우니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결국 함께 버티고 떡상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운동하시고 아프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야 할 종목도 많고 시장 분위기도 뒤숭숭하기 때문에 잡소리는 생략하고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기존 가족분들은 구독 취소하여 저를 버리지만 않으셔도 감사랑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만 눌러주셔도 감사랑하겠습니다. 출발!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를 보면 환율이 또다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분위기가 별로인 거죠. 미국 2년물 국채 금리 주봉 차트를 보고 10년물 국채 금리 주봉 차트를 봐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인 거죠. 그래서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단기 고점을 만들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포지수를 나타내는 빅스지수까지 보면 16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그냥 파동상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 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 갈 때 가더라도 빨간색 20선은 찍으며 가야 하기 때문에 쉬는 조정이 필요한 거고요. 코스닥 주봉 차트를 봐도 갈 때 가더라도 빨간색 20선을 기다렸다가 탄탄하게 상승해야 하기 때문에 쉬는 조정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당분간 조정을 받더라도 많이 빠지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조정은 다소 불쾌하더라도 중장기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한 기반 작업이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단한 것이 없죠?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이 빠지면 무엇을 사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삼성전자를 살펴봅시다. 연봉 차트부터 보면 우리 채널에서는 일목균형표상의 황토색 전환선을 타며 초장기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봐왔습니다. 역시나 58,000원대에 있는 전환선 아래에서의 매수는 인생 떡상의 기회이기 때문에 오만전자에서는 그냥 매수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초장기 지지선 역할을 했던 황토색 전환선을 찍고 초록색 5선까지 회복했으니 솔직히 예상보다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하반기 디램 가격 상승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예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온 이유는 챗GPT가 대박이 터지면서 AI 고도화로 인한 새로운 수요 시장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수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면 그저 업황 회복 모멘텀만으로 6만원 중반 정도에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결국 이번에도 버티고 나니 떡상할 것 같은 모멘텀이 만들어졌습니다. 연봉상으로 처참했던 작년의 음봉 캔들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으니 이미 돌아서는 거죠? 이어서 월봉 차트를 보면 결국 돌파는 하겠지만 당장 구름 상단의 저항에 근접해 있고 주봉 차트를 보면 상승 피로도는 여전하기 때문에 7만원의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홀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봉 차트까지 보면 최근 조정은 거래량이 동반되거나 외국인이 주도하는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7만원 바닥을 다지는 패턴으로 봐도 무리가 없고요. 주황색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죠. 따라서 괜찮습니다. 이제 막 업황이 돌아서기 시작했으니 빠지던지 말던지 투자를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SNS택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53,400원을 지켜내면 계속 보유하기로 했죠. 직전 고점이었던 53,400원을 5월 30일에 돌파하고 한 번도 종가 기준으로 깬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보유하면 되는 거고요. 초록색 기관의 수급이 견조하면서 최근 주황색 외국인이 급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SNS택의 연간 실적 전망을 보면 영업이익 기준 작년 160억 원의 영업이익이 올해는 380억 원까지 급증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840억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전망되는 실적 기준
PER 밸류에이션은 13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비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살펴봅시다. 일봉 차트를 봅시다. 이때도, 그리고 이때도, 그리고 최근에도 모두 60만 원 안착에 실패했습니다. 채널에서는 결국 돌파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한 번에 돌파를 못하더라도 여러 번 두들기더라도 어찌저찌 하더라도 돌파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올해 152%의 무식한 이익 성장에도 내년에도 70%의 이익 성장, 2025년에도 60%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어찌저찌 해도 단기 악재가 있더라도 우상향이니까요. 최근에 저항 돌파에 실패한 것은 최대 주주인 LG화학의 1.5% 상당의 지분 매각설이 나왔기 때문이지만 아직은 가능성에 불과하고 시장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이슈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홀딩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도 괜찮고 성격이 예민하거나 이미 비중이 충분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싶은 경우라면 혹시나 많이 빠져서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검은색 241선을 이탈할 때를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본 LG에너지솔루션의 81.84%의 지분을 보유 중이면서 그중 1.5% 정도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된 LG화학을 살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자금 조달을 위해 교환사채를 발행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매도 애들에게는 물어뜯을 재료가 생긴 거죠. 따라서 일단 홀딩하다가 하락이 깊어져 혹시나 검은색 241선까지 깨지게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느긋하게 비중을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연봉 차트를 다시 보고 이어서 월봉 차트를 다시 봐도 미쳤죠? 그래서 주봉 차트를 다시 보면 일단 30만 원을 깨지 않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고요. 빨간색 20선을 기다려 보자고 했는데 갈 때 가더라도 한번 찍거나 깨고 가야겠죠? 그때 좀 사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파동상 조정파동에 진입해 있지만 잘 버티죠? 보통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사고 싶어도 우리가 그어놓은 핑크색 지지라인은 한 번씩 찍으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고꾸라질 수 없는 고성장주이기 때문에 보유자라면 홀딩을 하고 혹시나 많이 빠지면 더 살 궁리를 하면 됩니다. 이번 주는 거래량도 없었고 수급도 다들 눈치만 보는 한 주였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었네요. 보유자는 홀딩하면서 매수는 좀 더 기다려보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살펴봅시다. 먼저 분기별 실적 전망을 보면 2분기와 3분기엔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둔화하다가도 4분기에 83%의 이익 성장을 거둘 것으로 보이니 많이 빠지면 느긋하게 물량을 모으다가 향후 높은 실적 성장을 보이며 시세가 나올 때 홀딩하는 대략적인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전망을 체크해보면 2020년 1조도 안 되던 매출이 작년 5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9조 원을 돌파하고 2025년엔 16조 원까지 고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영업이익 역시 2020년 500억 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엔 3,800억 원, 올해는 5,800억 원까지 성장하고 향후 2025년엔 1조 2천억 원까지 성장해 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건 크게 빠질 때마다 매집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얘는 20만 원을 깨기 힘들 것으로 보이니 깨면 사야겠다 싶기도 하지만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 빨간색 20선에서 일단 조금 사보고 분위기 파악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매수하기에는 모양이 속임수 비파 느낌이 있어 적절해 보이진 않지만 앞서 본 대로 장기적으로 우리 눈에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많이 보이는 그날까지 고성장해 갈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홀딩은 유효하지만 혹시나 시장의 문제나 단기 악재로 인해 많이 빠지면 더 살 수 있는 여력은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를 살펴봅시다. 이렇게 빠지기만 해도 올해 전망되는 실적 기준 PER 밸류에이션이 48배로 여전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카카오가 비싸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무엇보다 2분기 실적조차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DB금융투자의 2분기 실적 전망대로라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2% 증가하겠지만 영업이익이 20%나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신사업을 위한 투자비 증가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실적 성장으로 증명해야 하는 대표 성장주가 성장하지 못하니 어떻게 볼 때마다 더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바닥을 논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 쏘리. 보는 김에 네이버 일봉 차트를 보면 핑크색 지지라인을 초록색 기관과 주황색 외국인이 합세하여 깨부셨습니다. 아주 불쾌한 시그널이 나와버렸네요. 앞서 본 카카오 못지않게 네이버 역시 어떻게 볼 때마다 더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으니 얘도 마찬가지로 관망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 쏘쏘리. SK이노베이션을 살펴봅시다. 지난 금요일 장마감 후 1.18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신주의 예정 발행가는 대충 14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는 9월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발표로 인해 흔들리는 흐름 속에서 신주인 수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족한 물량을 채우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25년까지 투자를 이어가시면 되고요. SK이노베이션은 멤버십을 통해 꾸준히 추적할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장기 주가의 방향은 2분기부터 흑자가 전환되면서도 여전히 매우 저평가를 받고 있는 배터리 사업 성과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단기 흔들림을 잘 활용하고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SK를 살펴봅시다. 일단 상장 자회사들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지배하는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의 최근 조정 영향으로 동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차피 디램 업황은 하반기 돌아서기 때문에 괜찮고요. 관심이 없는 SK텔레콤은 생지라를 떨고 있네요. 항상 생지라를 떨던 SK바이오팜은 웬일로 분위기가 좋은데 수급과 거래량을 봐서는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죠. 기대주 SKC는 그냥 조정에 불과하고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를 결의하며 지주사인 SK도 함께 당분간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는 성장을 위한 투자 자금 조달이라는 건실한 목적이기 때문에 SK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상장 자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에서 성과만 보인다면 SK 역시 당장의 험악한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SK이노베이션과 함께 동반 반등을 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터리 성과가 확인되면서 하반기 연말로 가면서 20만 원 안착을 한다는 전망을 바꾸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SK의 주봉 차트를 보면 추가 하락한다면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을 당시의 주가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SK그룹의 신성장 사업이 성과를 보이면서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점차 다가오고 있는 시기를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과열 구간은 아니지만 거래량을 봤을 때 최근 상승은 힘이 실린 것이 아니라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조정 사이클이지만 주황색 외국인의 수급이 견조하기 때문에 장기전에서는 괜찮아 보이고요. 무엇보다 올라오고 있는 빨간색 20선에서의 반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까지 보면 대단한 것이 없어 좀 더 쉬는 조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매수를 하기엔 하반기 실적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적절히 보유하며 추가 흐름을 체크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유튜브 외에 다른 리딩방이나 채팅방은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나이트크로우가 구글 매출 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흥행은 장기화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위믹스 코인 역시 김남국 의원과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고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 논란도 증권이 아닌 것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위믹스 코인을 예치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스테이킹 서비스가 이번 주 오픈하고 순식간에 7천만 개의 위믹스가 예치되는 등 스테이킹도 흥행하는 모습이고요. 위믹스 플레이를 보면 최근에는 대단한 성과는 없었지만 꾸준히 신규 게임들이 온보딩되어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고 또 다른 신작 게임도 사전 예약을 시작했으니 국내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나이트 크로우가 위믹스 플레이에 온보딩되어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는 연말까지 투자를 이어간다면 버티면 떡상하는 전설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이번 주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짓말처럼 버티면 떡상하는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진다. 화이팅!